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올해 3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1.5%의 큰 폭의 성장을 보이며 7년여 만에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4분기에 0% 성장을 하더라도 올해 연간 성장률은 3.1% 달성이 무난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치를 보면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보다 1.5%가 증가했습니다. 의료 등 서비스와 전기가스 등 비내구재 소비가 늘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0.8%가 증가했고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는 각각 1.5%와 0.7%가 늘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496억 7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수출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의 수출 누계는 5,248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나 증가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일반 기계 수출이 사상 최대, 또 반도체는 역대 2위를 기록하며 올해 누계로는 두 가지 품목 모두 역대 최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6년 5개월 만에 전격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저금리에 익숙해진 경제 주체들이 이제는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주열 총재는 시중 은행장들과의 금융협의회에서 이번 금리 인상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금융 불균형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인상에도 전반적인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적으로 한국에 관광을 오거나 방문하는 중국인 입국자가 지난주 사드 갈등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중 공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24일까지 중국 전역에서 한국 입국을 위해 개별 방문 비자를 신청한 건수가 2만 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이는 올해 중국 당국이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한 금환령 이후 개별 방문이 처음으로 상승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의 마지막 달 12월 첫 거래 그리고 금요일장입니다. 하루 만에 우리 시장은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래소 쪽은 반등폭이 좀 미미하고요. 코스닥 쪽은 되돌림 현상, 반등 구간에서 굉장히 큰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 가까운 코스닥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거래소 쪽의 반등이 좀 아쉬운 금요일장 그리고 12월 첫 거래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기대감은 좀 있었습니다. 낙폭도 있었고요. 24,000포인트 다우지수가 찍었고요. 한국 수출 지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깜짝 실적이 나오면서 워낙에 좋게 지금 모든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 GDP 성장률 역시 놀랄만 하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 4분기에 0%가 증가하더라도 그대로여도 이미 달성할 수준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래소 쪽 좀처럼 큰 반등이 나오지 못하는 건 단순한 이유로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기, 전자 업종, 금융 업종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금 집중이 되고 있고요. 이 두 업종 자체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지수가 눌려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전일 낙폭도 컸고 오늘 또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오면서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요. 2% 가까운 상승폭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전반적으로 빨간불 보여주고 상승폭도 괜찮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주요하다. 지금 외국인이 우리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12월의 첫 거래일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금요일장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고 한 달을 시작하는 그런 오늘장인데 마무리 오늘장 내일장에서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전히 빨간불은 보여주고 있는데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2480포인트 정도만을 지금 회복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할 큰 상승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비슷합니다. 2485포인트 오늘의 고점이고요. 저점은 2473포인트입니다. 위아래로 12포인트밖에 되지 않는 박스권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답답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수급 주체를 바로 확인을 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팝니다. 어제도 많이 팔았는데 오늘도 2천억 원을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 개인이 사주고 있는데 역부족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2억 원, 836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전조체가 사고 있고요. 개인도 한 900억 원 정도 매수에 동참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0.79, 0.78% 수준. 현대차 어제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2,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살짝 눌립니다. LG화학도 오늘 0.96% 빠지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포스코, 현대모비스, 삼성생명은 빠집니다. 하지만 네이버가 오늘 4% 정도의 비교적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80만원 지지받은 이후에 80만원 위로 지금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삼성물산 역시 1,000원 정도 상승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KB금융, 신한지주, 지금 금융주들 오늘 어제까지는 좋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올라왔고 어제 기준금리 상승 이후에 좀 올라가다 장 후반에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역시나 오늘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오늘 제약 바이오주들이 다시 선전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55% 올라갔는데 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셀트리온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올라갑니다. 코스닥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코스닥 지수는 780포인트 2% 가깝습니다. 1.91%나 지금 올라가면서 하루 만에 790선 부근까지 다시 치고 올라오는 모습 보여줍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우상향하는 그래프 지금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776포인트부터 786포인트까지 꾸준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 자, 수급 주체 만나볼까요? 개인만이 팝니다. 개인은 어제 좀 사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하루 만에 차익 실현 매물들 쏟아냅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들이 삽니다. 기관은 331억 원, 외국인은 389억 원 순 매수해 줍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티슈진까지 지금 제약바이오주들 전체적으로 오름세입니다. 1%에서 3%대 상승이고요. 전일 낙폭이 좀 컸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빠져내려왔던 10만원 부근까지 갔던 CJ E&M 주가가 어제 8만원 중반까지 털썩 주저앉았었는데 오늘 3,200원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면서 89,200원대까지 다시 터치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로엔부터 펄어비스까지 전 종목 올라가고요. 파라다이스만이 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 좋습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전부 빨간불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코미팜, 제약바이오주들 역시나 잘 달리고요. 전기차 관련 포스코 캠텍도 1.73%, 보톡스 관련 휴젤도 0.63%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제 낙폭이 컸던 SK머티리얼즈 오늘 2.4%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1,086원 5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금요일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12월 첫 거래일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둘 다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데 이슈 글로벌 이슈부터 먼저 크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제개혁 투표가 지금 현지 시각으로 11월 30일이었는데 12월 1일 오전 11시로 현지 시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까요? 네, 일단 그 상원 표결이 원래는 오늘 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내일 새벽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는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결이 좀 하루 미뤄진 거는 아무래도 상원 내에서 지금 동의하는 부분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거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세대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제 글로벌 선두시장 그리고 오늘 좀 한국 주식시장 긍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아직까지 법인세가 내년부터 이제 실행이 될지 아니면 내후년부터 실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은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일단은 법인세 인하 20%로 내년이나 내후년 아무튼 인하가 된다라는 점에서 실적 레벨업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내년 실행 가능성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사상 최고치 좀 경신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은 그 이슈에 대한 그 결과는 내일 새벽이 돼야 되겠지만 결국
결국에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본다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 레벨업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에 따른 한국 주식시장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긍정적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한국의 수출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요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센티먼트 개선의 의미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세제개혁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난 뒤에 이제 12월 8일 부채한도 협상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뉴스는 이 부채한도 협상이 아무래도 민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일단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고 미국 재무부에서 좀 남아있는 자금을 통해서 일단은 현재 부채 상황을 좀 해결을 하고 1월 달쯤에 내년 1월에 부채 한도를 올리는 합의점을 찾자 이런 식의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2월에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 부채 한도라든가 세제개혁 법안이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한국 주식시장의 속도 조정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어느 정도 좀 12월 초에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물량이 꽤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 발목을 계속 외국인이 잡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좀 우려할 정도가 지금 된 겁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되다 보니까 코스피 중심으로 이제 주가 하락에 대한 염려를 좀 많이 표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주식시장에 이제 약세 장을 전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속도 조절의 차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미 예전부터 11월 중하순부터 한 연말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얇은 조정 흐름 또는 횡보를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이제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 단기 과열 신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첫 번째이고요. 또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 쪽 워싱턴 노이즈가 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코스피 그동안에 좀 급격하게 올랐던 코스피의 속도 조절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약세정 전환 신호라고 보기보다는 속도 조절의 차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IT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반도체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실적입니다. 결국 삼성전자 주가나 SK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 분기별 실적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최근 낸드 현물 가격 하락 때문인데요. 사실 실적이랑 더 연관관계가 높은 것은 낸드 현물 가격보다는 고정 거래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 고정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반도체 업종의 그 주도주가 변화한다기보다는 다른 업종들, 코스닥 업종들의 종목 확산으로 좀 해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4분기 실적이 가시화되는 연말이나 연초에 다시 이런 부진한 흐름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IT에 대해서도 지금 하나 짚어주시긴 했습니다. 12월 첫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달력 한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까? 12월 한 달은 어떨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략 한번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저희 2018년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는 훼손이 되지 않고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저희는 여전히 좀 횡보 또는 얇은 조정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좀 되게 빠르게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였던 만큼 12월 연말에는 조금 쉬어가는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모멘텀의 단기 과열 신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을 보면 올해 예상 명목 GDP 대비해서 거의 11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과열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버블 논란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전 세계 10개 경제 지표가 좀 예상치를 상회하는 비율을 보면
10년 평균 대비 가장 높은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경제지표의 깜짝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단기 과열 신호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저희는 세계 경제가 조금은 느리지만 꾸준히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개선세는 지속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런 단기 과열 신호에 대한 부담 때문에 12월은 조금 얇은 조정 흐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워싱턴 노이즈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 한국 기준금리 인상 단행을 했지만 미국의 통화 정책 그리고 영국, 유럽 통화 정책 흐름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이 결국에는 속도 조절을 낼 수 있는 이벤트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연말은 조정 흐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략을 좀 세워보면은 업종별로 빠른 순환매 흐름이 지속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빠른 순환매 흐름 속에서 저희가 봐야 되는 업종들은 내년 유망 업종입니다. 그래서 2018년에 좀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업종들의 비중을 좀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좀 내년 상반기에는 우호적 환경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업종 좀 추천드리고 있고 특히 그 안에서는 신중국 관련 소비주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서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년에 좀 유망할 수 있는 업종은 반도체 그리고 소재 산업재라고 보고 있어서 이들 업종 좀 관심 있게 가져주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12월의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유망한 종목들까지 업종들까지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을 짚어보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IM 김형진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월 1일입니다. 참, 11월도 금방 간 것 같은데 11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짚어볼 만한 부분이 그동안 IT에 우리가 굉장히 웃었었는데 결국에 IT에 발목을 잡히는 그런 11월 후반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검 한번 해보고 12월 맞이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맞습니다. 이게 IT 업종이 우리 주도 업종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요. 또 우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IT 기업들이 다 주도적인 위치를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안 좋은 투자 의견이 나오고 또 단기 급등락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제 금토일 이후에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급등락이 나타나니까 단기 매물, 급매물도 나올 수가 있었던 그런 흐름. 이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해왔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IT 업종 쪽에 대한 안 좋은 투자 의견 그리고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이죠. 한국 개별 기업에 대한 선입견 이럴 때는 좀 배제를 하고 글로벌 기업 흐름하고 좀 비교하는 객관적인 접근 전략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금주의 급등락을 보인 것이 우리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주요 ETF 주간 수익률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그 S&P 흐름을 나타내는 그 SPY 코드의 그 ETF 종목이 1.79% 정도 상승됐습니다. 그러니까 S&P는 괜찮은 흐름이 간 건데 반도체 지수를 뜻하는 SOXX 이쪽은 5%가 하락을 하고요. 테크 지수 XLK 같은 경우는 1% 하락,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을 뜻하는 EEM 같은 경우는 3% 넘는 하락. 반면에 바이오 뜻하는 XBI 같은 경우가 1.5% 상승하고 은행업을 뜻하는 KBE가 5%, 5.7% 상승했기 때문에 우리 흐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은요. 제가 이 ETF 코드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스마트폰 트레이딩 앱에다 이거를 좀 저장을 하면은 미국의 전업종 흐름을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투자자분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ETF 코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 삼성전자에 대한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업종별 수익률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좀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미국이나 우리나 이쪽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테크 지수 같은 경우가 11월 28일까지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고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가 11월 22일까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고점 형성하고 11월 13일까지 조정을 보이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 14일까지 조정을 보였습니다. 해서 이번 급락 직전에 은행과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이미 재상승 시세를 준비하고 있었고요. 또 반대로 반도체 중심의 IT 업종은 줄기차게 상승을 해가지고 꼭대기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피로감을 보이고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안 좋은 투자 의견도 좀 신경을 쓸 수가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업종의 순환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IT 업종 중에서 올해 최고의 주식 이렇게 꼽을 수 있고요. 그저께 밤에 이제 상당한 급락이 나타난 그 엔비디아를 놓고 봤을 때요. 엔비디아 흐름의 관점에서 한번 IT 업종을 보자는 거죠. 미국 IT 업종이 반도체는 물론 이 AI하고 더불어서 가상 화폐까지 영향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요. 그래서 16년 이후에 자산 시장이 뭐 급변하는 그런 흐름, 가상화폐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요. 여기에 그대로 노출하고 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시세도 상당히 급하게 올라왔습니다. 2016년 2월에 24불 정도밖에 안 되던 것이 올해 초에 104불을 넘고 11월 10월에 최고가는 218불 기록을 했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인 그런 와중에 또 조정을 보일 만한 그런 시점에서 급락이 나타났고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또 하락폭도 당일에 너무 커서 수요일에 장중에 9% 넘는 그런 급락 흐름까지 나타났었죠.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하락 목표치를 구하고 뭐 이렇게 접근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너무 급한 하락으로 단기적으로 내릴 때까지 내려버렸다는 거죠. 당일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요. 그래서 장중에 좀 낙폭을 조금 줄이고 어젯밤에는 좀 반등을 만들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중기적으로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 아닐지는 아직 좀 가늠하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단기 안정 흐름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소 오늘까지는 좀 시세 흐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 특히나 우리 블룸버그 통신에서 올해 여름경에 비트코인 4총사 이렇게 해서 뽑은 게 있죠. 엔비디아, AMD,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대 종목이요. 이번에 엔비디아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초강세 보였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급락세 보였고요. AMD 같은 경우나 INTC 같은 경우는 좀 선조정을 보여서 덜 내렸는데 이렇게 좀 스토리를 엮어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미국의 IT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 시장의 그 IT 업종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틀려서 급등락이 언제든지 가능성을 좀 잠재해 있고 앞으로도 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외국계 리포트보다도 제 생각에는 미국 쪽 IT 업종의 급등락이 우리 쪽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시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을 오히려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결국 최근에 이 급등락 나타나고 있는 그쪽의 시각을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미국의 IT 기업 같은 경우는 이머징 마켓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 위험자산 선호 현상 쪽으로 엮여있는 그쪽하고 좀 깊이 연관이 돼 있는 기업들이 많고 그런 기업들이 급락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국의 IT 기업 같은 경우는 17년에 수익 성장이 굉장히 빨랐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반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말씀을 드렸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가 변화되면서 이 삼성전자 중심 IT 기업들이 18년 들어서는 이익 모멘텀이 중소형주 쪽보다 좀 밀릴 수가 있다는 점은 예전에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점은 우리가 중기 투자 전략에서도 좀 중요한 의미로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에 4분기 실적 시즌에는 또다시 삼성전자의 실적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좋을 것이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번에 어떻게 지켜나가고 내년에 어떤 예상을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급락이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이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이익을 내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그런 IT 업종이기 때문에 좀 빠른 시세의 흐름은 둔화가 되더라도 추가적인 급락은 이제 저가 매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 시장의 바로미터는 삼성전자를 주의하면서 뭐 실적 이후의 것들도 보면서 대응을 하자 뭐 이런 건데, 일단은 12월이 내년으로 이어지는 그런 또 중요한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말도 계획 세워야 되고 또 내년도 증권사별로도 뭐 여러 가지 목표치 나오고 참 바쁜 시기가 될 것 같은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시는 그런 지표나 아니면 변수 같은 거 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그렇듯이 미국의 또 FOMC 회의가 이제 대미를 장식하죠. 12일하고 13일 사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미 국채 입자리 또 그때에 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CB 통화정책 회의가 바로 그 다음 날이고요. 결국 금리와 달러 흐름의 방향, 이것이 또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12월 들어서요. 그리고 13일 흐름이 어느 정도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점 좀 생각해보자, 이 말씀을 드리겠고, 이게 뭐 위기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등락의 과정, 뭐 이 정도로 파악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코스피 쪽으로 좀 자세히 들어가 본다면, 코스피나 뭐 주식시장, 뭐 다른 주식시장이나 4분기부터는 새로운 시작, 결국 내년과 연결되는 그런 4분기 실적과 연관이 되는 그런 시세가 이제 12월 중순부터 강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2018년 제뉴어리 이펙트, 실제로 그다지 큰 의미는 없었다고 제가 올해 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그렇게 칭하는 1월 효과와 이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한 연초 시세는 한 해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이기 때문에 연초 시세가 강하면은 한 해가 강하다, 이거 좀 연장선상에서 보면 12월 시세가 내년 시세하고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내년을 보면서 12월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종목에 대한 서베이가 활발해지고 있고, 그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는 게 4차 산업 중심의 기업하고 더불어서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소비, 바이오, 인터넷 업종, 이쪽이 좀 내년에도 관심이 가는 그런 분야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소비 관련해서 본다면은 뭐 의류, 백화점, 여행, 이거는 실적 모멘텀에 부각이 되고 있다 몇 번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번 조정을 이번에 거쳤죠. 그러면 무더기 상승을 한번 보인 다음에 실적과 또 가능성에 의한 차별화가 이제부터 나타날 것이다. 이제부터의 시세가 진짜 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인터넷 업종 여기가 좀 재미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뭐 AI 스피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자세히 들어가면은 얘기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마존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영역을 넘나들기 시작하던 그런 행보가 2014년부터였는데 이게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요. 뭐 단순히 그게 뭐 돈이 되겠느냐 스피커가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좀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웹 컨텐츠 초기에 시도하고 비교되는 새로운 시작이 또 이쪽에서 시작이 되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자자들이 좀 개별적으로 좀 더 깊이 서베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좀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이러한 관심이 좀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종 종목이 좀 빠른 시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빠른 시세에 바로바로 접근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실전 전략에서 봤을 때는 단기 시세를 내고 지금 시세를 내는 종목들이 중기적인 그런 시세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정 이후 매수 타이밍 설정하는 그런 여유 있는 중기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네요. 이게 빠른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발빠른 대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12월 그렇다면 이제 연말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산타랠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좀 운영하는 게 이번 한 달은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단기 충격 이번에 수습을 한다면 업종별 종목별 흐름 이게 좀 빨라지겠죠. 동반 하락 이후의 차별화 4분기 실적과 연관된다 이 말씀 드리겠고, 그러면서 이제 업종 내에 개별 기업의 시세가 탄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지금은 별로 좀 시장이 충격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고 있는데 60일 신고가 흐름이 조만간 나타나겠죠. 또 나중에 언급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월은 2018년하고 연관되는 시기입니다. 업종별 전망도 중요하고요.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 서베이에 집중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12월을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한 달의 전략까지 상세히 짚어주셨습니다. SPM 김형진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저는 일정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죠. 라이브 매매 타임 시간이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시면 됩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돌아올 텐데요. 3시 45분 증권트레이딩센터의 최명성 소장, DB금융투자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